자,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진도는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5페이지. 제목이 제3절에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고 돼 있죠. 자, 지난주 배운 걸 잠깐 연결해 볼게요. 지난주에 행정계획을 배웠고 방향을 잡는 계획을 배웠습니다. 방향이 두 가지가 있었죠. 두 개 지역의 방향이 광역도시계획. 여기는 두 개 이상의 방향을 잡는 거고요. 단일 지역의 방향이 무슨 계획이다? 도시군 기본계획. 만약에 시흥시의 방향을 잡는다 그러면 단일 지역이니까 기본계획이고요. 시흥시와 안산을 묶었다면 광역도시계획이죠. 이렇게 방향을 잡았다면 이 방향에 따라서 집행하는 계획이 나온다. 집행하고 실행하는 계획이 나온다. 이게 바로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지난주는 이걸 처리했으니까 오늘은 집행하고 실행하는 도시군 관리계획 들어갑니다. 그럼 방향을 잡는 것은 이제 단순하다고 본다면 집행 실행은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 그랬습니다. 공법 자체는 과목이 어렵다. 그런데 지난주와 오늘까지가 어렵다고 그랬죠. 그죠? 각오를 단단히 하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계획까지 공부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하고 나면 좀 쉬워져요. 자, 그럼 도시군 관리계획을 정리하겠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은 첫 번째 집행하고 실행하는 계획이다. 집행을 하고 실행을 하니 국민에게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주겠죠. 그래서 구속적이에요? 비구속적이에요? 구속적 계획. 지난주 배웠습니다. 구속적 계획이에요. 구속적 계획이니까 국민에게 영향을 줄 수 있고 영향을 받은 국민은 그것이 불합당하다면 따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소송이나 심판과 같은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주 배웠던 이 두 가지는 방향이니까 비구속적이고 쟁송 제기할 수 없다고 했어요. 세 번째. 그럼 이것은 집행하는 계획입니다. 고로 장기예요, 단기예요, 중기예요. 자, 방향을 잡는 것은 주로 장기였었죠. 그런데 집행하는 건 단기다, 중기다, 장기다. 그때 다르다고 그랬죠. 집행의 내용이 길면 장기, 짧으면 단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단기 계획인 경우에는 1년에 수십 번 만들어졌다 없어졌다 해요. 그때마다 공청회를 개최하는 건 낭비가 크다는 거예요.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지난주 배웠던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는 방향을 잡는 계획이고 장기적 계획이니까 공청회를 개최했었던 거죠. 차이점이 바로 이거예요.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는다. 네 번째. 자, 이 계획을 가지고 집행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를 깔겠다라고 결정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도로를 깔겠다 결정했지만 자본이 확보가 안 돼서 도로를 깔 수 없을 경우도 있겠죠. 그러니까 집행의 내용을 결정해 놓고 가만히 있으면 미집행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기적 검토를 해서 수정 보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한다.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는 겁니다. 공법상의 타당성 검토는 5년마다라고 있었죠. 자, 그렇다면 다섯 번째. 자, 이 계획은 중요도가 굉장히 높죠. 대부분 일을 이 계획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획에서 출제되는 게 포인트가 딱 정해져 있어요. 출제의 포인트가 딱 정해져 있다. 되게 시험 문제를 낼 때 말이죠. 방향을 잡는 이 두 가지를 묶어서 한 문제를 출제한다면 관리계획은 집행이니까 한 개는 기본이고요. 두 개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출제되는 데가 딱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으니까 득점하기가 좋다, 나쁘다? 좋을 것 같죠. 출제가 와서 된다는 걸 명확히 알면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내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지만 득점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출제 포인트는 첫 번째, 내용이 출제된다. 거의 매년 출제가 되고 있어요. 즉, 내용은 뭐냐면 관리계획을, 이걸 관리계획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을 관리계획이라고 부를게요. 집행을 한다면 어떤 집행을 할까 이거예요. 이 계획을 가지고 어떤 내용을 집행하겠느냐 이거죠.
내용을 잡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입안 결정 절차. 입안하고 결정하는 절차. 여기 또 개정안이 있단 말이에요. 입안 결정 절차. 자, 지난주 배웠던 광역이나 기본계획은 수립하고 승인한다고 했었죠. 초안을 잡는다, 수립. 확정짓는다, 승인 그랬잖아요. 수립, 승인이라고 하는데 관리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안을 잡는 걸 입안이라고 하고 확정짓는 걸 결정이라고 하는데 뜻은 같은데 저거랑 표현을 달리 쓰고 있죠. 요 두 가지는 수립, 승인 그라는데 같은 의미지만 요건 입안, 결정이라고 합니다. 요것은 방향을 잡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또 하나가 결정적 효과, 결정의 효과. 자, 이 관리계획은 집행하고 실행을 합니다. 따라서 어떤 걸 집행했을 때 그 결정에 따른 효과가 뭐냐 이거죠. 우리 국민이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결정의 효과는 무엇이냐. 이 셋 중에 하나는 기본, 두 개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일단 가름하시고요. 자, 교과서를 보도록 합니다. 55페이지 관리계획이 나와 있고요. 1번의 의의를 보도록 해요. 도시군 관리계획이란 6인 확인하시죠. 6인이 누구였죠? 특, 광, 특시, 특도, 시군이었습니다. 6인 지역의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해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그러니까 토지 이용부터 안보 문화까지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집행과 실행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박스에 몇 개가 나오죠? 그 박스에다 내용이라고 제목을 달아주세요. 내용. 그리고 별표 하나 딱 쓰세요. 이 박스에 있는 것이 바로 관리계획의 내용입니다. 그 얘기는 관리계획 가지고 요 6가지를 집행하는 내용이다. 6가지를 집행한다. 이런 얘기예요. 요 6개를 5개로 줄이겠습니다. 6번 있죠, 6번? 6번을 2번으로 연결하세요. 화살표로 딱 당겨서 위로 올려놓으시죠. 자, 지금부터 관리계획의 내용을 합니다. 첫 번째,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지정 변경한다 그랬어요. 아직 용도지역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냥 피괄적으로 들으세요. 좀 이따 배웁니다. 용도지역은 이겁니다. 전 국토를 개발과 보존으로 분리한 겁니다. 그래서 4개 지역으로 나누는 거죠.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그래서 용도지역에다가 4개를 쓰세요. 도시, 도시지역 할 때 도시. 그 다음에 관리, 관리지역 할 때 관리. 그 다음에 농림, 농림지역 할 때 농림.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자연환경, 보전지역입니다. 요거 4가지 권역을 용도지역이라고 하죠. 이것을 뭐로 정한다는 얘기죠? 관리계획 가지고 정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용도지구 나와 있죠? 용도지구에다 방화지구라고 적으세요. 또 고도지구라고 적으세요. 방화지구, 고도지구 들어보셨나요? 방화지구는 화재를 예방하는 거고 고도지구는 높이를 규제하는 거죠. 이것도 좀 이따 배웁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 가지고 용도지역을 지정할 수도 있고 용도지구를 지정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만약에 시흥시에 고도지구를 지정할 때 바로 관리계획 가지고 지정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개발제한구역 개동그라미, 도시자연공원구역 도동그라미, 시가와 조정구역 시동그라미, 수산자원보호구역 수동그라미. 그리고 6번을 연결했잖아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입동그라미. 끝에가 다 뭐로 끝나죠? 구역자로 끝나죠. 그래서 요 5개를 용도구역이라고 합니다. 끝에다가 용도구역이라고 적으세요. 요것도 오늘 자세히 배울 겁니다. 용도구역 5개 앞자 따 볼까요? 개, 도, 시, 수, 입. 자, 5개 구역 이름 얘기해 볼까요? 첫 번째,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 이 중에서 많이 들었던 게 무슨 구역입니까? 개발제한구역이죠. 그린벨트라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시흥시에다가 개발제한구역을 정한다. 그냥 정두는 게 아닙니다. 관리계획 가지고 만든다. 이 뜻이에요. 세 번째,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한다고 돼 있죠. 기반시설 그러면 도로나 학교 같은 거라고 그랬죠. 이것을 관리계획 가지고 정한다.
네 번째 사업 두 가지가 나옵니다. 도시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 사업은 신도시 개발이고요. 정비 사업은 재개발, 재건축 같은 거라고 그랬죠. 그럼 만약에 시흥시에다가 재개발 사업을 한다면 관리계획 가지고 그 사업을 결정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자, 이제 다섯 번째 지구 단위 계획구역과 지구 단위 계획 그랬는데 이건 다다음 주쯤 배웁니다. 지구는 크다, 작다. 작다고 그랬죠? 그래서 안산시의 고잔지구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지구 단위 계획구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하는데 지금 우리가 중요한 요 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 내용. 내용을 몇 가지로 줄였죠? 그러니까 5개로 줄였죠? 자, 첫 번째 뭐다?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 두 번째 용도 구역. 5개 뭐였나요? 개, 도, 시, 수, 입. 세 번째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한다. 사업 두 가지. 도시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 끝으로 지구 단위 계획구역과 지구 단위 계획. 요 5개를 관리계획 가지고 집행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대개 공부는 순서가 이렇게 되잖아요. 이해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암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거꾸로 가야 돼요. 일단 이런 내용들을 아직 안 배웠잖아요. 뒤에서 하나하나씩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를 거꾸로. 일단 5개 암기부터 해두고 그 다음에 하나를 이해하자. 이렇게 나가야 돼요. 이것만 순서가 그렇습니다. 뒤에가 다 배우니까. 그래서 일단 요 5개를 순서대로 외우셔야 돼요.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기반 시설,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구 단위 계획. 무작정 외우셔야 돼요. 요걸 외워야만 진도를 나갈 수가 있습니다. 시간은 1분 드립니다. 빨리 외우세요. 순서대로. 순서대로 다 외우셨을 거예요. 여기 잠깐 보시고요. 요 5개 자체가 그냥 시험 문제예요.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은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와요. 자, 첫 번째 뭐가 있었나요? 용도 지역, 용도 지구. 두 번째 용도 구역. 용도 구역은 몇 가지? 5개. 앞졌다면 개, 도, 시, 수, 입. 세 번째 기반시설. 네 번째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 끝으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구 단위 계획. 자, 순서를 바꿔서 해볼게요. 3번 기반시설, 1번 용도 지역, 용도 지구. 5번 뭡니까?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구 단위 계획. 2번 용도 구역. 5개 앞졌다면 개, 도, 시, 수, 입. 4번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 다시 거꾸로 5번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구 단위 계획. 4번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 3번 기반시설. 2번 용도 구역. 5개 앞졌다면 개, 도, 시, 수, 입. 1번 용도, 지역, 지구. 이렇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일단 5개가 바로 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이제 바로 2번으로 갑니다. 법적 성격. 이 계획의 법적 성격이죠. 첫 번째 구속적 계획 밑줄 딱 쳐놓고 국민을 구속하는 구속적 계획입니다. 넘겨주시면 따라서 2번 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끝줄에 있다라고 돼 있죠. 3번 관리 계획은요. 광역이나 기본 계획과 비교했을 때 상위예요, 하위예요? 하위니까 상위에 적합해야 되겠죠? 그래서 관리 계획은 광역이나 기본 계획에 적합해야 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합하라는 것은 적합이랑 똑같은 뜻이라고 그랬죠? 확인하셨고요.
자, 이제 밑으로 쭉 내려가서 02번의 제목을 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절차라고 되어 있고요. 1번 제목에 도시군 관리계획 2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반은 수립과 똑같은 뜻이라고 그랬죠? 초안을 작성한다고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2반과 결정 절차로 가는 거예요. 자, 2반자를 먼저 공부합니다. 원칙은 누구다? 6인. 밑줄 딱 쳐놓고 원칙은 6인이 초안을 작성합니다. 예배는 둘로 나눠져 있죠? 교육본의 국토부 장관하고요. 오른쪽 니은번에 도지사가 있습니다. 원칙은 6인, 예배는 국토부, 도지사가 입안할 수 있다. 정리를 이렇게 해볼게요. 자, 입안을 둘로 나누면 원칙은 6인, 예배는 국토부, 도지사. 제가 이 계획까지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거만 잘 버티시면 돼요. 원칙은 6인, 예배는 국토부, 도지사. 그럼 대부분은 누가 입안한다는 얘기죠? 6인이 하죠. 예외적으로 특별할 때만 국토부, 도지사가 입안합니다. 그럼 시험은 원칙이 중요하다, 예외가 중요하다. 예외가 중요하겠죠. 그럼 어떨 때 국토부가 입안하는지 보시죠. 국토부는 박스에 가, 나, 다 딱 3개 나와 있죠. 이 3가지일 때만 국토부가 입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국가계획과 관련된다. 국가에다 밑줄. 공식 떠오르지 않으세요? 공법상 국가가 나오면 국토부 장관. 기억나시죠? 두 번째, 2개 이상 시도에 걸쳐서 용도지역을 정한다. 2개 이상 시도에다 밑줄. 2개 이상 시도에 걸치니 상급자 국토부가 입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6인 확인하시고요. 6인은 일정한 기한까지 국토부 장관의 도시군 관리계획 조정 요구에 따라 도시군 관리계획을 정비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정비하지 아니한 경우나 밑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예요. 자, 이 2가지를 보겠습니다. 도시군 기본하고요. 도시군 관리는 어떤 게 상위 계획이죠? 요게 상위, 요게 하위죠? 그럼 하위 계획은 상위 계획에 적합해야 되잖아요. 적합하지 않았을 때 그 하위 계획은 무효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효가 되지 않고 무슨 사유? 취소, 변경 사유라고 그랬죠? 잘 보세요. 요 관리 계획을 원칙이 누가 위반했다고 그랬죠, 아까? 원칙, 누가 위반했다? 원칙은 6인. 6인이 위반해 왔어요. 이걸 국토부 장관이 딱 봤네. 국토부가 위반해 온 걸 딱 보니까 이 관리 계획이 기본 계획에 적합해야 되는데 적합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적합하지 않았다. 그때 이 계획은 무효가 되는 게 아니죠. 그때 국토부는 일정 기간을 정해서 6인에게 야, 너 요걸 갖다가 여기 맞춰서 정비해와라 그랬어요. 정비해와라. 정비를 안 해왔다는 거예요. 그때는 국토부가 직접 위반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다번의 경우는 정비 X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국토부가 예외적 위반할 수 있는 게 딱 3개, 국가, 2개 이상 시도, 정비 X 이렇게 단축해서 알아두세요. 국가, 2개 이상 시도, 정비 X 이렇게. 자, 이제 니은번에 도지사가 예외적 위반할 수 있는 게 딱 2가지가 나오네요. 가봐. 2개 이상 시군에 걸쳐서 용도지역을 정한다. 2개 이상 시군에다 밑줄. 아까 말이죠.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다면 상급자 국토부가 위반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우는 2개 이상 시군에 걸쳤으니까 도지사가 위반할 수 있다. 나번. 도지사가 직접 수립하는 사업계획 그다음 밑줄. 도지사가 직접 수립하는 사업계획이니까 그자가 직접 위반할 수 있다. 자, 어쨌건 정리하면 위반자라는 건 초안을 작성하는 겁니다. 원칙은 6인, 예외는 국토부, 도지사. 딱 정리가 됐고요. 자, 이제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은 행정계획 맞습니까? 행정계획이죠? 그럼 행정계획은 행정청만 수립할 수 있다. 맞습니까? 따라서 주민은 행정청이에요? 비행정청이에요? 비행정청이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할 수 있다 없다? 위반할 수 없죠. 행정청이 아니니까 위반할 수 없죠. 그런데 이 계획은 말이죠. 주민에게 영향을 준다 안 준다?
구속적이니까 영향을 주죠. 영향을 주니까 주민은 관심도가 크단 말이에요. 그런데 입안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입안을 뭐 할 수 있다? 제한할 수 있다. 입안 좀 해주세요라고 프로포즈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주민은 관리 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딱 세 개. 그러니까 주민이 제한할 수 있는 것은 관리 계획만 제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여기 광역이나 기본 계획은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관리 계획만 제한할 수 있는 거예요. 이유는 이것은 비구속적이니까 국민에게 전혀 영향을 주지 않죠. 관심 받기란 말이죠. 이건 제한할 필요가 없고요. 이것은 주민에게 영향을 주니까 주민이 관심도가 크다. 제한할 수 있다. 주민 관리계획 입안 제한입니다. 자, 그래서 57페이지 보시면 2번 제목에 입안의 제한이라고 되어 있죠? 별표 하나 딱 세요. 이것도 출제가 참 잘 됩니다. 입안 제한자는 누구다? 주민. 주민이 제한할 수 있다. 입안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제한할 수 있다. 두 번째, 제한 대상이 나옵니다. 아까 관리계획의 내용이 5개 있었죠. 이 5개를 다 제한하는 게 아닙니다. 일부만 제한합니다. 그래서 가번에 기반시설을 이것을 제한할 수 있다. 기반시설이 아까 몇 번째 있었죠? 3번째 있었죠. 나번 지구 단위계 구역을 제한할 수 있다. 몇 번째 있었죠? 5번째 있었고요. 이제 다번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나와 있습니까? 두째 줄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도 용도지구의 하나의 종류입니다. 그걸 제한할 수 있다. 그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주민이 제한할 수 있는 이유가 딱 하나 더 적으세요. 변두리, 소규모 공장. 변두리, 소규모 공장입니다. 요즘에 변두리에 가면은 간에 공장이 있습니다. 박스를 만들거나 스티커를 만드는 가족끼리 가족 단위로 해서 조그마한 공장을 지을 수 있거든요. 이게 바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입니다. 이것을 주민이 제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라번이 나올 겁니다. 4번째 제한 대상이죠. 라번을 찾았습니까? 네. 용도지구 중에서 해당 용도지구에 따르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의 제한을 지구 단위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 그랬습니다. 대체란 있죠. 자, 용도지구가 지정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규제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 규제를 용도지구로 하지 않고 뭐로 대신한다? 지구 단위 계획을 가지고 대체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병행이 돼야 돼요. 새롭게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들어야 되고 또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해야 되잖아요.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죠? 다시 한번. 요 용도지구가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용도지구의 규제가 있겠죠. 있는데 그것을 배제하고 지구 단위 계획을 특별히 만들어가지고 요 계획을 가지고 규제를 대신하겠다 이거예요. 그럼 기존의 용도지구 규제를 없애고 새롭게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것을 제한할 수 있다 이거예요. 대체라 색을 딱 칠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이 제한할 수 있는 건 딱 4가지예요. 기반시설, 지구 단위 계획구역,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그리고 대체 이렇게 일부만 제한할 수 있다. 그럼 주민은 5개를 다 제한할 수 없네요. 일부만 제한할 수 있습니다. 왜 일부만 제한한다? 주민이 관심도가 높은 것만을 제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첫 번째 뭐가 있다? 기반시설. 우리 동네 도로 깔아주세요. 제한할 수 있잖아요. 두 번째 뭐가 있다? 지구 단위 계획. 지구 단위 계획은 살기 좋은 동네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동네 살기 좋게 만들어주세요. 세 번째 뭐가 있다?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우리 동네다가 간에 공장 좀 지어주세요. 제한할 수 있고요. 네 번째 대체. 이렇게 딱 잡았어요. 일부 사항만 제한할 수 있다. 자, 그렇다면 동그라미 3번으로 갑니다. 제한을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의 일정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냥 주민이 한 명 가서 제한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지역 주민의 일정한 동의를 받고 제한하는데 저는 이게 시험에 꼭 나올 것 같아요. 계속 꿈에 나타나는 거예요. 가로치기로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가번을 보면 기반시설을 제한할 때는 얼마의 동의? 5분의 4 이상 동의를 얻어야만 면적의 5분의 4 이상 동의를 얻어야만 제한할 수 있다.
나번. 지구 단위 계획구역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산업유통개발지원구 나와 있죠. 그리고 대체 나와 있나요? 나번에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첫째 줄에 지구 단위 계획, 첫째 줄 끝부분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넷째 줄에 대체. 이 세 가지를 제한할 때는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찾았죠? 그래서 네 가지를 제한할 수 있는데 하나는 기반시설이잖아요. 이것은 5분의 4 이상 동의. 나머지 세 개는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제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동그라미 5번 내려갑니다. 처리 결과 통보.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제한을 받은 국토부 시도시장 군수는 제한을 줘서 45일 이내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의 반영 여부를 제한자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주민이 제한했다고 무조건 받아들이는 건 아닙니다. 40일 내에 반영 여부를 통보해 준다는 얘기죠. 이게 종전에 60일이었었는데 45일로 개정됐습니다. 기한을 앞당긴 거죠.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1회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하죠. 원칙은 결과 통보가 며칠? 45일. 1회 30일 연장할 수 있다. 일단 여기까지만 끊어줍니다. 다시 한번. 주민은 무슨 계획을? 관리 계획을 뭐 할 수 있다고요?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모든 걸 다 제한하는 거 아니죠? 딱 4개. 기반시설, 지구단위 계획구역,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그리고 대체. 그중에 첫 번째 건 5분의 4 이상 동의, 나머지는 3분의 2 이상 동의. 제한을 했으면 무조건 받아들이는 건가요? 아니죠. 45일 안에 반영 여부를 통보해 준다. 그렇게 잘랐습니다. 자, 이제 한 장 넘기세요, 책을. 한 장 넘기면 4번 제목이 나옵니다. 수립 기준, 기준의 동그라미. 자, 이것도 지난주 공식을 적은 바가 있습니다. 공법상 기준은 누가 정한다? 국토부 장관. 밑줄만 딱 쳐놓으세요. 그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기준도 이것도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이겁니다. 자, 그럼 이제 5번의 제목을 봅니다. 위반 절차. 이거 할 겁니다. 위반 결정 절차 이거 할 겁니다. 자, 그림을 잠깐 볼까요? 일단 도시군 관리계획은 초안을 잡는 걸 위반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배웠던 두 가지 계획에서는 위반하기 전에 3단계가 있었잖아요. 기초조사, 공청회, 의견 청취가 있었죠. 근데 이것은 공청회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공청회 빠졌죠? 그래서 기초조사나 의견 청취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위반하죠? 협의와 심의를 거쳐서 결정할 겁니다. 그리고 일반에게 보여준다 이거죠. 그래서 그중에 아까 위반자는 정리했었죠. 위반은 원칙은 6인, 예외는 국토부 도지사입니다. 그럼 위반에 앞서서 기초조사해야 되잖아요. 자, 기초조사부터 보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첫 번째 기초조사라고 나와 있죠. 그럼 여러분들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 만들 때도 기초조사 있었죠? 있었죠? 근데 그것은 방향을 잡는 기초조사고요. 이것은요. 집행할 때 기초조사죠. 그러니까 집행할 때 기초조사는 더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기획본 제목을 밑줄 치자. 환경성 검토 하나, 토지 적성 평가 둘, 재해 취약 선분석 셋. 밑줄을 딱 치고요. 추가라고 적으세요. 요 세 가지가 추가되는 겁니다. 집행을 하는 기초조사니까 여러 개 내용이 추가된다. 세 가지 추가 뭐다?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 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이 추가되고 있다. 집행을 위해서 필요하니까 말이죠. 이제 기초조사했으니 의견 청취로 갑니다. 자, 의견 청취를 보니까 주민과 지방의회 의견을 듣는다고 돼 있어요. 되게 이제 지방의회 의견을 듣는 걸 알겠어요. 위반자가 지자체니까. 그런데 주민의 의견이 들어가 있죠. 주민의 의견이 왜 들어간다? 이건 공청회가 없잖아요. 공청회가 없어요. 공청회는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듣는 거죠. 공청회가 별도로 없으니까 의견에 주민이 들어가는 거예요. 주민과 지방의회 의견을 듣고 위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동그라미 번에 주민 의견 정치 밑줄 딱 세요. 주민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장을 넘기면 이건 이제 제목 위주로 가시면 돼요. 한 장을 넘기면
3번 제목에 지방의회 의견 청취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의견 청취는 둘로 나눠주는 겁니다. 주민과 지방의회 의견을 듣는다. 이렇게 제목만 따시면 돼요. 깊게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6번 제목을 잠깐 봐줄까요? 2반의 특례라는 제목이 나온다. 특례다 밑줄. 특례는 뜻이 뭡니까? 특별한 예 그러려고 그러죠. 그러다 원칙 X, 원칙을 따르지 않는 것을 특례라고 합니다. 원칙을 따르지 않는다. 예를 들면 대학을 갈 때 시험을 봐서 들어가야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근데 대학 입학 특례라는 건 시험 보지 않고 그냥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칙을 따르지 않는다는데 잠깐 설명을 들으시고요. 자, 이렇습니다. 원래 일을 추진할 때 방향을 먼저 잡고 그리고 나중에 집행해야 되잖아. 그죠? 선방향 후 집행이죠. 그러니까 요 두 가지 계획을 먼저 만들고 요걸 나중에 만드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죠? 왜 대답이 없지? 요거부터 방향을 잡고 그다음에 집행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초속히 만들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빨리 만들 필요가 있죠. 그럴 때 언제 방향 잡냐 이거예요. 이걸 빨리 만들어야 되니까 이거 만들 시간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이거 없이 이걸 만들 수는 또 없잖아요. 그때는 어떡하자? 이걸 함께 하자 이거예요. 함께. 원칙은 예부터인데 조속함이 있으니까 이걸 함께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특례가 되는 겁니다. 자, 보시자고요. 특례 첫 번째죠. 국토부,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조속히 입안할 필요가 있다라고 인정되면 관계역이나 기본계획 수립할 때 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원칙을 따르지 않은 특례입니다. 형광별건에서 조속히 색깔 칠하고 함께다 색을 칠하세요. 조속히 입안할 필요가 있으면 함께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법책이 때 꽤 두껍지 않아요? 두껍잖아요. 이 두꺼운 책에서 조속히와 함께가 들어가는 게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조속히, 함께.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볼 때 시험 중에 조속히가 딱 떴네? 그럼 중간 생략하고 뒤에 뭐가 있어야 돼? 함께가 있으면 맞는 거예요. 조속히, 함께 이렇게 알아주세요. 저는 이걸 이렇게 외웠습니다. 조속히 하니까 여자 이름 비슷하잖아요. 속희야, 인생을 함께 하자. 이렇게. 속희 씨, 우리 함께 갑시다. 이렇게 봅니다. 조속히가 나오면 뒤에 함께만 확인하시면 된다 이겁니다. 2번으로 쭉 내려오세요.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을 보겠습니다. 과연 결정을 누가 할까? 그러니까 2반은 2반자 공부했어요. 2반 초안 작성하는 거죠. 2반은 원칙은 누가 했다? 6인. 예외는요? 국토부 도의사가 있었던 거죠. 그럼 결정은 누가 할까? 원칙은 누구라고 나오죠? 첫째 줄에 시도지사, 둘째 줄에 대도시장. 원칙은 시도나 대도시장이 결정합니다. 언니 거기 아닌데 밑에 결정권자. 첫째 줄에 시도지사 나오고요. 둘째 줄에 대도시장이 나오죠. 대도시는 무슨 시죠? 인구가 50만 이상이었었죠. 원칙은 시도나 대도시. 그런데 다음의 도시군 관리계획은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해서 박스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요 두 가지는 누가 결정한다고요? 시장, 군수가 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원칙이에요, 예외예요? 예외라고 봐야 돼요. 여기 이제 원칙에 들어가니까 원칙에다 생각하면 안 되고 다만 그랬으니까 이건 예외 규정입니다. 첫 번째, 시장군수가 위반한 지구단위 계획고요. 시장군수가 뭘 위반했다고요? 지구단위계획을 위반했다면 그것은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하게 해줍니다. 왜 그러냐면 지구단위계획은 살기 좋은 동네라고 그랬잖아요. 동네 걸 시장군수가 위반했다면 그자에게 결정은 주겠다 이거예요. 동네 거니까. 나번 대체 나오나요? 지구 단위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 지구 단위로 대체를 하니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해야 되잖아요. 이것 또한 시장군수가 결정한다. 그래서 이게 정리를 좀 해야 되겠네요. 결정권자 하는 거예요 지금. 결정권자로 원칙은 누구였다고요? 왜 또 6인이 나오지? 시도나 대도시.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지금. 어려운 거 하니까. 원칙은 시도나 대도시고요. 예외적으로 시장군수가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구 단위계획과 대체. 이건 시장군수가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요. 이제 정리가 되셨으면은 오른쪽 페이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또 예외가 나오죠. 이게 진짜 예외가 나옵니다. 다음의 도시군 관리계획은 국토부 장관이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스에 몇 가지예요? 네 가지인데 그중에 첫째 줄 괄호 속에 보면 수산자원보호 경우는 해수부 장관이 결정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거기 네 개 중에 라번은 수산자원보호이죠. 끝에다 땡땡하고 이건 누가 결정한다? 해수부 장관. 해양수산부를 해수부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가, 나, 다 요 세 가지를 국토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가번 보자. 국토부 장관이 입안한 도시군 관리계획. 땡땡 해보세요. 자, 정신을 집중하셔야 돼요. 아까 국토부 장관이 입안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죠. 아까 입안자 중에 원칙은 6인, 예외는 국토부 있었잖아요. 어떨 때 국토부가 입안했죠? 땡땡하고 적으세요. 국가, 2개 이상 시도, 그리고 정비 X, 정비하지 않았다는 거죠. 국가, 2개 이상 시도, 정비 X. 이것은 국토부가 입안합니다. 국토부가 입안한 건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죠. 잠깐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국토부 장관이 입안했단 말이에요. 초안을 잡았단 말이죠. 이걸 갖다가 하급자가 결정할 수는 없잖아요. 국토부가 입안한 건 국토부가 직접 결정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예외 첫 번째 들어가고요. 그 다음 4번. 개발 제한 구역이 나오죠. 개발 제한 구역은 규제가 셀 것 같아요? 약할 것 같아요? 세니까 직급이 센 자가 결정합니다. 개발 제한 구역은 국토부가 결정한다. 4번. 시가와 조정구역인데 괄호 속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정할 때입니다. 시가와 조정구역도 좀 이따 배웁니다. 자, 시가와 조정구역은 원칙은 시도의사가 결정을 해요. 단 어떨 때? 국가계획과 연계할 때는 누가 결정한다? 국토부 장관. 국가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하나가 빠졌는데 이게 다소 좀 법률상에 좀 이론이 있는데요. 거기 하나 더 적을까요? 마번이라고 적으세요.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라고 적으세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이건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요. 현행 법에 의하면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국토부 장관이 결정한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재작년도에 새로 신설됐습니다. 재작년도에 만들어졌죠. 그 만들 당시에 뭐라고 써 있냐면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국토부 장관이 결정한다고 분명히 나와 있고요. 부칙 조항이라고 있습니다. 법 끝에 단서를 다는 게 있어요. 부칙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지정 당시는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겠지만 2018년도 1월 1일부터는 결정권자가 지정한다라고 부칙 조항이 나와 있어요. 결정권자니까 시도대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실제는 이제 1월 달이 지났잖아, 지금요. 2018년도 1월이 지났잖아요. 그럼 현행법을 찾았을 때 결정권자로 바꿔놔야 되죠. 근데 아직도 법을 보면 국토부 장관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래야죠? 이게 바로 법의 맹점이에요. 법을 누가 만듭니까? 사람이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건 이런 좀 문제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6년도에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시행할 때 당시에는 누가 결정한다? 국토부 장관. 그 다음에 담당자가 이제 끝에다가 이것이 현재는 국토부 장관이지만 2018년도 1월 1일부터는 결정권자가 한다라고 단서를 딱 달아놨거든요. 근데 지금 법을 보면 그렇게 바꿔놔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도 국토라고 돼 있어. 이유는 뭘까? 둘 중 하나. 하나는 담당자가 바뀌었거나 하나는 담당자가 까먹었거나 둘 중 하나. 그래서 국토부에다 전화를 해본 거예요. 안 받아 담당자가.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법을 강의하다 보면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특히 법제처 있잖아요. 우리나라 법을 관리하는. 뭔가 잘못된 규정이 있어요. 분명히 강의하다 보면. 이해할 수 있죠. 사람이 만든 거니까. 악귀가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법제처에 합니다. 그럼 친절히 받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건 좀 상충되고 있습니다. 맞게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전화가 와요. 관계부처와 협조를 해서 빠른 기간 내에 바꿔놓고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 맞다 이거야. 바꿔놓고
선생님한테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몇 달 지나도 통보가 안 와. 또 전화해. 아, 바빠서 그랬다. 곧 바꿀 거다. 1년 지나도 안 와. 더 이상 연락을 안 합니다. 지금 3년 지나도 안 바뀐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일반 시민들은 그 법 입지규제에 별 관심이 없잖아요. 근데 법을 강의하거나 공부를 한 여러분들은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잖아요, 이건요. 그래서 이것은 일단은 현행법에 국토부라고 돼 있고요. 경과 조치에 의한, 즉 그 부칙에 의하면 결정권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 일단은 국토부에다 집어넣어놓고 현행법이 그러니까 나중에 공무원이 이제 바꿔놓을 수 있겠죠. 그때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국토부에다 집어넣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는 게 4가지가 나오죠, 이제. 첫 번째, 자기가 입안한 거. 두 번째, 센 거, 개발 제한 구역. 그리고 시가와 조정 구역인데 국가 계획과 연계하는 거. 그리고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일단 4개 잡았고요. 그다음에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하는 게 뭐라고요? 수산자원, 보호요건 해수부가 결정한다. 그리고 아까 2가지는 시장군수가 결정한다. 이렇게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정권자는 원칙은 시도나 대도시, 예외는 국토부, 해수부, 시장군수. 여기서 여러분들 시험은 예외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는 국토부가 결정하는 게 몇 개? 4개. 이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그런데 지금 악위가 안 맞아요. 입지규제 최소를 과연 누가 할 거냐가 지금 상충이 되고 있으니까 이것은 아직 시험 날짜가 있으니까요. 그때까지는 결정이 날 테니까 일단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잠깐 또 봐요. 이제 입안했고 결정을 합니다. 그럼 만약에 결정을 할 때 협의나 심의를 거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시도나 대도시가 만약에 결정했다면 여기 중앙자가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안 들어가죠. 관계 행정의자가 협의하고 지방도시는 심의를 거친다. 그러나 장관이 결정할 때는 중앙자가 들어가죠. 중앙행정의자가 협의하고 중앙도시는 심의를 거친다. 이렇게 될 거라고요. 그걸 확인하겠습니다. 결정 절차 2번 제목 내려왔습니까? 거기 A번 보자. 시도나 시장군수가 결정하려면 중앙자 없을 거예요. 관계 행정의자가 협의하고 협의를 한다라고 돼 있어요. 중앙자 빠져 있죠? 한 장 넘겨주시면 이제 니은번을 봐야 되겠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결정할 때는 중앙자 들어갈 겁니다. 관계 중앙행정의가 협의한다라고 돼 있어요. 중앙자 들어가 있죠. 장관이니까. 2번의 기획번 봅니다. 이제 심의가 나올 거예요. 시도나 시장군수가 결정하려면 시도나 시군에 두는 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쳐라 그랬으니까 이게 바로 지방도시계획이라고 봐야죠. 지방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친다는 것이고요. 니은번으로 내려오면 국토부 장관이 결정할 때는 어디에 심의를 거친다? 중앙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친다. 이것만 간단할 겁니다. 결정권자가 누구냐에 따라 중앙자가 들어가고 안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게 이해하셨고요. 자, 그럼 이렇게 잠깐 봅니다. 결정권자를 공부했습니다. 결정권자. 고시라는 건 전국에 알리는 거죠. 결정했으면 고시를 하는 겁니다. 알리는데 고시는 누가 한다? 결정권자가 하는 거죠. 결정과 고시를 동률 순상에 썼으니까 결정을 얘네가 했으면 얘네가 전국에 알립니다. 알린 다음에 일반에게 보여주는 건 관할 6인이 일반에게 보여주겠죠. 확인하겠습니다. 자, 맨 밑에 3번에 결정고시를 봅니다. 결정고시. 국토부, 시도, 시장군수 밑줄 쫙 써보세요. 국토부, 시도지사, 시장군수 누구죠? 얘네가? 결정권자. 결정권자입니다. 국토부, 시도지사, 시장군수 결정권자. 그자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할 때 국토부 장관은 관보에 시도나 시장군수는 시도나 시군 공보에 계좌나 모보로 고시하라 그랬습니다. 즉 고시는 결정권자가 직접 고시를 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4번. 이제 고시를 했으니까 6인 나왔습니까? 6인이 일반에게 열람시킨다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까지 고생하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계획 3가지를 다 했습니다. 이제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이제 고충은 끝났다고 봐야죠. 이제 좀 쉬운 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요. 여기서
지금 관리계획 가지고 여러 가지를 내용을 처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관리계획은 계속 따라붙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절차 중에서 입안자와 결정권자를 좀 가름하고 갑니다. 입안자가 원칙은 누구라고요? 6인. 예외는 국토부, 도지사.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잊어버리면 2교시 강의할 때 어렵습니다. 결정권자는 더 어려워 지금. 결정권자는 원칙은 시도나 대도시. 예외는 국토부, 해수부, 시장 군수도 결정할 수 있다. 요거 오늘 쉬는 시간마다 외우셔야 돼. 요건 지우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입안자와 결정권자를 자꾸 이렇게 암기하면서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